파루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LED 조명 산업, 위생 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LED 조명 사업에서는 기술 및 품질 인증을 추진해 현재 조달 우수 제품 인증, KC 인증, KS 인증 등을 획득했고 2020년까지 국가 전체 보급률 60%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은나노 잉크로 제작한 필름 히터를 냉장고에 적용하는 신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를 삼성전자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파헤쳐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파루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저만 매도네요. 아 정말 기쁜 게 네. 강태공 전문가께서 드디어 이제 1,000원대 종목을 이제 탈출했습니다. 맞아요. 예, 탈출했어. 네. 아 그래요? 네, 1,000원대가 아니더라고요. 1,000원대 종목이 네. 아니고 4,000원대인데 맞아요, 4,000원대였어요. 제가 나름대로 해서 바이를 외친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이따가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강태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정말 파루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주식을 정말 잘한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이게 원래는 파루가 다음 주 정도쯤에 움직임 보여줄 거라 예상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장에도 제가 온라인 강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장에도 제가 파루는 갈 거다. 파루는 적극 추천한다 갈 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썰전을 통해 가지고 제가 파루를 얘기해 놓고 딱 다음 주 돼 가지고 간다 했죠? 역시 강태공입니다 하고 자랑을 하려 했어요. 네, 진짜 너무 자랑을 했는데 일찍. 갑자기 오늘 일정에서 급등을 하는데 일단 오늘 일정에 급등한 이유가 네. 그래도 제가 일단은 얘가 가는 이유랑은 다른 이유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이유는 있다라 보고 매수를 들었고요. 네. 일단 파루가 오늘자에 급등했던 이유는 과거에 110% 정도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뭐였냐면 이제 삼성전자 쪽에 그 네. 냉장고 부품으로서 필름이트라는 이제 기술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급한다라고 해서 파루가 급등했던 건데 네. 오늘장에 급등한 거는 똑같아요. 이제 오늘장에 삼성전자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그 볼보라는 기업 아시죠? 네, 볼보. 알죠. 이제 볼보라는 기업이 이제 트럭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어떠한 일종의 이야기가 오간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전기차가 약한 게 이 발열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필름미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이 파루의 기술이 네. 전기차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볼보가 만났다라고 하면은 볼보도 누가 들어도 아는 기업입니다. 아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 필름미터라는 이 기술이 볼보 쪽으로도 같이 한번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전기차 시장에 그러면 뛰어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얘는 또 이제 전기차 소재를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보통의 진짜 부실주들의 정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냥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뭐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이 다 갖다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로 급등했는데 일단은 오늘장에 뉴스가 나왔던 건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라라고 지휘를 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파루가 영위하는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태양광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제 LED 조명, LED 조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물환경이라고 사업이라 해서 뭐 이제 진짜 뭐 잡다한 거 다 해요.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를 만큼 다 해요. 다 하는데 제가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들고 온 이유는 뭐였냐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업입니다. 네. 얘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파루가 대단한 기업이에요.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시장으로도 계속해서 진출해 나가고 있는데 얘네가 어떤 기술이 있냐고 하면 태양광을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만약에 여기서 태양이 와요. 네. 그 태양이 오면은 그냥 얘네 이렇게 서 있어요. 얘가 이렇게 서 있어요. 얘가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해가 이렇게 지면은 넘어가면은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게 정오가 넘어가면 해가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네 딱 정오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쓸모없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파루 네. 들고 온 거. 보시면은 얘가 뭐 저기 있어요. 뭐 광 센서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뭐 에이터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저런 게 있는데 저런 것들이 태양광 뭐 방위가 실시간 추적하고 뭐 좌우 방향 조절하고 상하 방향 조절하고 네. 추적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 태양광을요 이렇게 알아서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네 쫓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향후 얘네가 이제 이 기술이 잘 만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이런 네. 것들 관련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건데
제가 이 파루를 갑자기 꺼낸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도 얘가 차트를 봤을 때 정말로 매집 흔적이 이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꺼낸 이유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하면은 지진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능도 지연이 되고 지진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기억나세요 혹시? 어떤가요? 지난주에 한일단조라는 종목을 사면은 윗꼬리 갭상승 윗꼬리 달고 음봉 맞아요. 마감 그대로 기억나요. 그대로 이제 진짜로 너무 힘들 거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오늘 제가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뭐라 얘기했냐면요. 수요일 온라인 무료 방송이랑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거 지금 지진 났다 해가지고 내진 설계 관련주 삼양혜택 잡으시는 분들은 윗꼬리 갭상승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 그대로 한다 했어요. 지금 삼양혜택도 그대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잘 몰라요. 지진 났으니까 내진 설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를 강화하면 뭐합니까? 이미 뭐 아파트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이미 그 건물이 지어질 만큼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진 상태에서 그럼 지진 났으니까 우리 다 엎자. 지금 살던 집 엎으라면 엎겠습니까? 못 엎어요. 내진 설계가 아무리 강화가 되고 얘가 적용된다 해도 지을 건물이 한정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내진 설계가 엄청난 수혜를 받기는 힘들다. 네. 그리고 내진 설계라는 게 이미 뭐 이게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못 버텨요. 솔직히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좋게 안 보고 지금 또 이 지진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최근에 뭐 원전 관련이 너무 이슈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최근에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냐? 우리가 후쿠시마 이 원전 폭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이 그 당시에 이 지진으로 인한 이 쓰나미까지 덮치는 바람에 네. 엄청나게 큰 피해가 왔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9.0 정도의 이 진도 정도의 이 피해가 왔던 건데, 강도 그 강도 지진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서 어떤 설이 있냐면요. 어떤 설이 있냐면 이 지진이 보통 화산 폭발할 때라든지 네.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지금 점점 강도가 작았던 지진들이 점점 진도가 세지면서 최근에 5점이 넘어갔나요? 네. 5점이 넘어갔죠. 5.4 였어요. 점점 세지면서 이 지진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징후다라고 분석하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언론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 우리도 원전이 폭파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건 때는요. 네. 이게 일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망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일본에서 또 하나 지진이 있었어요. 걔가 반동대 지진. 맞아요. 지진이 걔가 진도가 7에서 8이었는데 네. 그 당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9.0 진도에서 지진에다가 원전까지 폭파했는데 사망자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전 폭파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했다고 난 보고 있고요. 네. 이 원전 폭파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원전을 없애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탈원 정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파루라는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제 탈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 원전 해체에 대한 이야기, 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된다. 그러면은 이 파루를 포함한 신재생 관련 에너지주들이 갈 네.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태양 관련의 이 파루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좋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은 이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다시 한번 이 탈원전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것인데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이 파루라는 종목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디베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뭐 이제 부가적인 그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에 대한 그런 이제 미래 예측하는 이제 점수가 얼마 정도가 나올 수 있냐면은 네.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8호는 60점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수치로 제가 이미지로 한 게 아니라 네. 계산을 딱 두들겨 보니까 한 60점 정도가 나와요. 계산을 뜯어 보니까. 그럼 왜 60점 정도가 나왔나? 8호가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 네. 이 종목은 백신 관련된 테마주로 해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8호가 그 작년도에서 1억 수출을 이제 수상을 했던 회사예요. 네, 수출 1억 달러가 발생이 돼가지고 네. 수상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 300기업에 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네요. 그런 이제 월드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서 급등이 나왔던 적도 없고 여기에 따라서 뭐 나름대로 해서 어떤 성장성의 미래 비전 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경우 없어요. 다 나름대로 해서 이 회사가 나름대로 위생 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소음 이제 세정제 있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묶여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 있죠. 그런 쪽으로 해당이 관련돼 있어가지고 항상 그런 이제 백신 관련된 테마주로 해서 먹혀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기타 외에
태양광 이제 그 설명을 또 이제 하셨는데 네. 실적 자체가 나름대로 해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이제 위축이 됐고 적자로 전환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쪽에서 예, 워낙에 지금 태양광을 나름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렇죠. 추세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힐러리가 만약에 네.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됐었으면 얘기가 네. 틀렸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어때요? 기존 에너지 정책을 고수해가지고 석탄 네. 이런 화석연료 이런 쪽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에 진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서서히 지금 내리막이거든요.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로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지금 적절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약간 좀 탈바꿈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항상 중소형주를 발 때는 나름대로 해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대기업과 연관된 사업들을 잘 봐야 된다. 네. 이런 기업들은 한 번 정도는 주가가 크게 급등한다. 결국에는 필름히터라는 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네. 여기에 따라서 삼성을 나름대로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술을 인정받아가지고 네. 냉장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이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던 이제 부분이었었는데 제가 왜 60점을 줬냐면 제가 기업 중에서 가장 안 좋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분이에요. 지분이요. 이 회사가 지금 주식계좌 지분 외에 그 4명 지분이 네. 9%밖에 안 됩니다. 네. 예. 8호에 대한 지분 자체가 9%밖에 최대주주가 4%밖에 안 돼요. 그래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해서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해서 그 대주주의 비중이 네.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15% 정도, 20%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제 주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나름대로 해서 예,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이제 오너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내려간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왜 바이를 외쳤냐? 네.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월봉 진격 신호가 나왔습니다. 예, 강력한 어떤 이제 진격의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거래량 자체가 상반기 정도에서 삼성 관련해서 그 이슈가 발생이 돼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네. 그 뒤부터는 한번 눌러졌다가 어저께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월봉 상태에서 저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있어요. 서서히 장기 매물대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수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치를 봐야 돼요.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네. 한 단계 레벨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점이지만 아 이거는 매수를 줘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베스 전문가님은 이 필름 히터라는 기술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차트를 보면은 차트상 좀 진격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최대 주주의 지분이 약 4% 정도 좀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좀 경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